두 번째는 가족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아마도 가족 구성원의 수에 대한 개념과 유사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매우 두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핵가족의 형태입니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대 가족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전 사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었던 자녀가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며 3세대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직계 가족인데요. 핵가족이 종적으로 확대되어서 자녀 중에 특정한 한 사람이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그런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반개 가족은 지금은 잘 보기 어려운 가족의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분류는 결혼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결혼 형태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혼 가족인데요. 부부 모두 초혼인 가족을 설명하죠. 두 번째로는 재혼 가족인데요.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결혼 경험이 있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부모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혼 가족에서 이전에 결혼해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분류는 배우자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 문화권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분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혼제에 있어서는 일부 일처제 대부분의 가족이 속하는 경우이고요. 복혼제에 있어서는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 그렇게 해서 배우자 한쪽이 복수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분류는 가족 내의 권위 소재에 따른 분류인데요. 대외적 관계에서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대내적 관계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 중에 어느 쪽에 결정권이 더 있는가라는 측면에 따라 나누어진 분류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부권제인데요.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부장제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부권제라는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내 또는 어머니가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권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동권제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권력을 동등하게 공유하며 영역별로 남편과 부인이 권력과 통제권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남녀 평등주의와 가장 관련된 부분이 바로 권위 소재에 있어서 동권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계계승에 따른 분류인데요. 가계계승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쪽으로만 가계계승이 되는 가족이고요. 아버지의 혈통을 계승할 때에는 부계제, 어머니의 혈통을 계승할 때에는 모계제라고 해서 단계라고 부르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단계인데요. 반대적 개념으로 어느 한 혈통에만 치우치지 않고 성과 가산상속이 계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양계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부모와 모계 그리고 어느 쪽에서나 계승자를 택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계제는 어떤 자녀는 부계를 어떤 자녀는 모계를 선택해서 계승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주 방식에 따른 분류를 이야기하는데요. 거주 방식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계제인데요. 부인이 남편의 집으로 입주하여 시가 식구와 동거하는 제도이며 부계 사회에서 주로 따르던 거주 방식의 형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거제인데요. 남편이 부인의 집으로 입주해서 처가 식구들과 동거를 하거나 혹은 처가 근처에서 처부모